한적한 시골 마을에는 검은 구름이라 불리는 오래된 전설이 있었다. 이 마을은 작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매년 몇 차례씩 알 수 없는 기운이 감돌며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때마다 집에 틀어박혀 나가지 않았는데 그저 이 상황이 지나가기만을 기도할 뿐이었다. 전설에 따르면 몇 세기 전 이 마을에 한 고집센 농부가 살고 있었다. 그는 언제나 농가 밭에서 일하느라 마을의 경고나 전설 같은 것들을 무시했다. 어느 날 검은 구름이 마을을 덮쳤다. 마을 사람들은 농부에게 경고했지만 농부는 흥미를 보이며 구름이 나를 어떻게 하겠냐고 비웃었다. 그는 오히려 이 기회를 틈타이를 더하기로 결심했고 그날 밤 농부는 실종되고 말았다. 그 이후로 검은 구름이 마을에 다가올 때마다 사람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었다. 몇몇은 돌아오기도 했지만 돌아온 사람들의 눈에서는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했고 그들은 말문을 닫아버렸다. 마을에는 언제나 궁금증과 불안감이 가득했다. 현재로 돌아와 이 마을에 서울에서 온 젊은 커플이 이사를 오게 되었다. 그들은 도시 생활에 지쳐 조용한 환경을 찾아 이곳에 오게 된 것이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마을 사람들은 친절했고 주변 환경은 아름다웠다. 그러나 어느 날 밤 하늘에 검은 구름이 나타났다. 커플은 이런 전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기에 단순히 날씨가 나쁜 날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을 사람들이 사라지기 시작하자 그들은 이상함을 느꼈다. 평소 다정하던 이웃 할머니는 흔적 없이 사라졌고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어느 순간 사라져버렸다. 그날 밤 커플은 수상한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마치 집 안에서 나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은 공포에 떨며 소리가 나는 방으로 향했다. 방 안에는 이상하게도 차가운 바람이 불며 이상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그 속삭임은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혼란스러워하는 그들 앞에 갑자기 검은 구름처럼 짙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커플은 얼어붙은 채 그림자와 대치했다. 그 순간 그 그림자는 입을 열었다. 돌아가라, 아직 늦지 않았다. 커플은 그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급히 짐을 싸서 마을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그들이 차를 몰고 마을을 벗어나자마자 무거운 구름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갑자기 흩어졌다. 마을을 떠난 이후 그들은 이 경험을 외부인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그들 스스로도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던 것인지 종종 의문을 품곤 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는 그 마을에 돌아가지 않았다. 검은 구름의 전설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 새로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두 번째 이야기.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나는 고향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다. 장소는 강원도의 한 작은 산골 마을. 이곳은 친구 중 한 명의 할머니가 살고 계신 곳이었는데 친구의 말에 따르면 이 마을에는 오래된 전설과 귀신 이야기가 많다고 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으며 여행을 준비했다. 그리고 드디어 여행 당일 우리는 서울에서 출발해 버스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려 목적지에 도착했다.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느껴진 것은 공기가 맑고 신선하다는 것과는 달리 왠지 모를 서늘함이었다. 할머니 댁은 마을 끝자락에 있는 커다란 한옥집이었고 주위는 농과 밭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할머니는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맛있는 저녁 식사를 준비해 주셨다. 식사를 하는 동안 우리는 마을의 전설과 이야기들에 대해 더 많이 들을 수 있었다. 할머니는 마을 뒷산에 오래된 사당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 밤에 가면 나주귀신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다. 나주귀신은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며 산속을 헤매며 울음소리를 낸다고 했다. 그날 밤 우리는 할머니 댁에 묵게 되었는데 갑자기 친구 중 한 명이 호기심에 밤에 산에 올라가 보자고 제안했다. 처음에는 다들 웃으며 말렸지만 결국엔 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 중 4명이 함께 산을 오르기로 했다. 밤 11시쯤 되었을 때 우리는 작은 손전등을 들고 뒷산으로 향했다. 달빛이 밝았지만 산속은 생각보다 어두웠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마른 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약 30분 정도 산을 오르다 보니 저 멀리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그것은 할머니가 말씀하신 오래된 사당이었다. 사당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그곳이 생각보다 더 작은 규모라는 것을 알았다. 다만 사당의 주변은 다른 세계에 온 것처럼 으스스한 분위기로 가득했다. 사당 앞에 다다르자 한 친구가 갑자기 멈춰섰다. 저기 무슨 소리 안 들려? 그가 말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그 순간 정말로 어딘가에서 흐느끼는 듯한 낮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멀리서부터 점점 가까워지는 듯했고 우리의 심장은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갑자기 또 다른 친구가 손전등을 사당 쪽으로 비추었다. 사당 앞에는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온몸이 얼어붙은 우리는 순간적으로 도망칠까 고민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 소복의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우리는 숨을 죽인 채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이내 여인은 사라졌다. 마치 환영처럼 말이다. 우리는 그제야 몸을 돌려 빠르게 산 아래로 내려왔다. 할머니 댁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자정을 넘긴 시간이었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방 안에 들어가 억지로라도 잠을 청했다. 다음날 아침 할머니에게 어젯밤 일을 말씀드렸을 때 할머니는 조용히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다. 그 여자는 이 마을의 슬픈 전설을 가진 사람이란다. 예전에 큰 사고로 목숨을 잃은 뒤로 그때마다 나타난다고 해. 무슨 이유일진 모르겠지만 그날 이후로 우리는 여행 내내 그 이야기를 마음속에 간직하며 다시는 그 산에 오르지 않았다. 그리고 마을을 떠나기 전날 밤 우리는 하늘에 별을 보며 그 여인의 영혼이 편히 쉴 수 있기를 빌었다. 이 이야기는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면 가끔 생각나곤 한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만난 기묘한 경험은 우리에게 잊지 못할 강렬한 추억으로 남아있다. 세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대학교를 막 졸업하고 작은 도시의 중소기업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낯선 도시에서의 생활은 외롭기도 했지만 새로운 시작이라는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직장 근처에서 원룸을 구할 수 있었고 그곳은 아주 조용하고 깨끗한 주택가에 위치해 있었다. 이사 첫날 나는 짐을 정리하고 주변을 천천히 탐방하기로 했다. 근처에는 작은 편의점과 조용한 공원이 있어 산책하기에 좋았다.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자정이 다 되어갈 때쯤 얕은 잠에 들었는데 갑자기 옆집에서 어린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누군가 아이를 달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고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울음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결국 참다 못해 잠에서 깨어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다. 다음날 아침 나는 컨디션이 엉망인 상태로 출근했다. 출근길에 문득 옆집에 대해 궁금해졌다. 직장 동료에게 옆집에 대해 물어보니 이상하리만치 어두운 표정으로 그 집은 몇 년째 비어있는 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아이가 살 수 없는 집인지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라는 농담 어린 충고를 듣게 되었다. 그날 저녁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옆집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창문에는 먼지가 가득했고 우편함에는 관리되지 않은 우편물들이 쌓여 있었다. 분명 아무도 살지 않는 곳 같았다. 그렇다면 나는 어젯밤에 들었던 그 울음소리는 무엇이었을까?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서 저녁을 먹고 잠에 들 준비를 했다. 자정이 지나고 나는 다시 그 소리를 들었다. 정확히 같은 시간, 같은 울음소리였다. 이번에는 울음소리가 점점 내 쪽으로 가까워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설마 하는 기분에 현관문 앞으로 다가가 귀를 기울였을 때 문틈 아래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드는 것이 느껴졌다. 목까지 오싹한 기운이 전해졌고 나는 소리를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이후로 매일 밤 같은 시간에 그 울음소리는 계속 반복되었다. 낮 동안 나는 점점 더 피폐해졌고 불안감에 시달렸다. 결국 견디다 못해 이사를 결심하게 되었고 그 집을 떠나는 날 나는 마지막으로 옆집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싶어졌다. 주민센터에 들러 옆집의 과거에 대해 물어보았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몇 년 전 그 집에는 한 가족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고 그 가족은 점점 더 고립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집에서 한 어린 아이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결국 가족 모두가 집을 떠나버렸다고 했다. 실종된 아이는 끝내 찾지 못했다는 이야기에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 어린 아이의 울음소리는 어쩌면 그 집에 남아있는 혼령의 외침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 이후 나는 그 도시를 떠나기로 결심했고 지금은 다른 곳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고 있다. 하지만 가끔씩 문득 그 밤의 울음소리가 생각날 때면 등 뒤로 차가운 기운이 스며드는 것을 느끼곤 한다. 당신이 만약 그 집 근처를 지나게 된다면 조용히 귀를 기울여보라. 그 울음소리가 들려올지도 모르니. 네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산골 마을에는 오래된 낡은 집 한 채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고요의 집이라고 불렀다. 수십 년 전 그 집에서 끔찍한 사고가 발생한 이후로 사람들은 그곳을 피하게 되었다. 사고가 있었던 날 이후로 그 집에서는 매달 보름마다 이상한 소리와 빛이 새어나왔기 때문이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가 죽은 자들의 영혼이 고통 속에서 내는 비명이라고 믿었다. 그 집에 얽힌 이야기 중 하나를 들려주자면 한 젊은 커플이 있었다. 그들은 여행 중에 그 마을을 지나다가 저렴한 하룻밤 숙소를 찾아다니다가 고요의 집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집은 겉으로 보기에는 다소 낡았지만 워낙 저렴한 가격에 하루 정도 묵기에 안성맞춤이라고 여겼다. 그들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느껴졌던 살짝 싸늘한 공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짐을 풀고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밤이 깊어가고 보름달이 떠오르자 갑자기 그 집 안에 걸려있는 오래된 시계가 뻐꾸기 소리를 내며 12번 울리는 것이었다. 그 소리와 함께 집안은 알 수 없는 냉기와 함께 음습한 분위기가 흐르기 시작했다. 커플은 이상한 느낌에 잠에서 깨어났다. 남자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집 안을 돌아보기로 했다. 그는 작은 손전등을 들고 거실로 향했지만 갑자기 바닥이 삐걱거리며 울리기 시작했다. 그 음산한 삐걱거림은 그가 다가갈수록 더욱더 크게 들렸고 마치 집이 그에게 무언가 경고를 보내는 것 같았다. 그러다 문득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굵고 거칠며 아픈 듯한 숨소리였다. 그는 순간 두려움에 얼어붙었지만 용기를 내어 그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다가가 보았다. 그 소리의 근원은 바로 거실 구석에 놓여 있는 오래된 장식장 속에서 나오고 있었다.
그는 손을 뻗어 장식장의 문을 열어보았으나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벽에 걸려있던 고풍스러운 거울 속에 무언가가 비치기 시작했다. 그곳에 비친 것은 다름 아닌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붉은 눈물을 흘리며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다. 여긴 조심해야 해. 떠나지 못한 영혼들이 있어. 그 모습을 본 남자는 두려움에 떨었고 그녀가 나오기라도 할까 두려워 영문도 모른 채 장식장의 문을 꽉 닫고 그 자리에서 멈춰섰다. 그는 그의 여자친구에게로 돌아가 그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둘은 그 장소에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황급히 짐을 싸서 그 집을 나가려 했다. 그러나 그들이 문을 열고 나가려 할 때 그들은 문이 잠겨 있음을 알게 되었다. 아무리 힘을 주어도 문은 열리지 않았고 창문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그 집에 갇혀버리고 만 것이다. 그때부터 집안의 모든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원래 자리에 있던 물건들은 아무 이유 없이 떨어지고 벽의 문양들은 흐려지며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렇게 밤새도록 잡음과 그림자들이 그들을 귀찮게 했고 그들은 공포에 떨며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리고 태양이 떠오르자 집안의 모든 이상 현상들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마침내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은 집 밖으로 탈출할 수 있었다. 이후 그들은 다시는 그 마을을 찾지 않았다. 그리고 그 오래된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새로운 방문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 집의 문턱을 넘지 않지만 간간히 용감한 사람들에 의해 그 집을 방문했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 길은 없었다. 그 집에는 여전히 과거의 영혼들이 나가지 못한 채홀로 고요한 밤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이다.